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총장 재임 당시에 윤석열과 연락을 나눈 적이 없다. 뭐 법무부 장관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원석 전 총장의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본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사실 검찰이 이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는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조작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 본인이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이런 결과를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졌는지 본인이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러면 정확하게 한 게 뭐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총장 되기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었고 네. 실제 남욱 변호사도 그때 구치소에 있을 때 제가 접견 갔었었고 남욱 변호사가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재판받을 때도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이제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하고 지금 현재 검사들이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실제 분명히 본인들의 뭐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누구 말이 더 신뢰로운가는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조금 책임감이 없구나.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갈 공류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괴감이 든다. 그리고 법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고 부끄럽다. 그렇죠. 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원석 총장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압이나 정적 개입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17초간 침묵으로 7초. 예. 외압과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 한번 노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패싱돼. 인사 패싱돼서 이제 그 수사팀이 와야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이냐 지금 그때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그 침묵의 그 여백을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해는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나와서 뭐 검찰 수사가 우리가 무슨 수사 저렇게 했어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는 별개의 처사라고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네, 보통 이제 침묵으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계속 걸리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원석 총장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검사의 수사 과정은 재판장에서만 판단을 받아야 된다.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뭔가를 이제 침해하고 이제 수사를 이제 외압하고 뭐 그런 거다. 국정조사를 법정이라고 지금 계속 표현을 해요. 네. 근데 법정으로 옮겨왔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디서 판단을?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저는 좀 그게 좀 의아하고 그리고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준 것. 그러니까 정일권 검사가 이제 보여줬는데 이원석 총장이 정일권의 성격상 좀 이렇게 정말 뭐 배려하는 마음에서 보여줬을 것이다. 근데 검찰총장이 그게 남욱 변호사가 준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일권 검사가 압수수색했는데 그게 폐기를 안 하고 본인이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의적인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성격 규정을 대법원 판결 끝난 것까지 여기 끌고 와가지고 다시 법정에 세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집단인가를 얘기하는 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 총장이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 있게 말하고 과거 전 총장이니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왜곡돼 있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진을 보여준 것도 당사자가 인도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사가 자체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항변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위법 사항들을 확인했다. 그래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근데 그러면 그 과정상의 문제들은 다시 평가를 받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뭐 일부 문제는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와야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대화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 사진을 왜 보여줬습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왜 했습니까? 환부만 도려낸다는 의미로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면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를 법정에 이원석 총장은 비유하고 있지만 그 검사들은 말장난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박상영 검사도 비슷한 태도였던 것이고요. 지금 검사들 대부분이 그러고 있고 어제 뭐 저희가 영상은 없지만 강백신 검사 뭐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라든지 송경호 전 지검장의 그 답변 태도라든지 저는 이래서 이게 지금 풀로 다 보지는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래서 좀 많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냥 보자마자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이 그리고 마이크 있거든요. 이렇게 올렸던. 네.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앞서 보셨지만 남욱 변호사가 했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제 본인들이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걸 배임죄로 걸었던 거고, 만약에 성남시로 그게 많이 갔으면은 성남 제3자 뇌물죄로 걸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 얘기였던 건데, 결국은 목표를 딱 이재명 당시 대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해왔다는 얘기인 어떤 거죠. 형태로든 기소가 됐을 것이다. 근데 이게 상황적 맥락까지 더듬어 보면 뭐 노영 변호사님 더 잘 알겠지만 1차 수사팀이 한번 수사를 한 다음에 하나의 조건이 바뀌어요. 뭐가 예.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죠.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2차 수사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던 남욱을 긴급 체포해버린 거 아닙니까? 데려와갖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치감에서 이제 48시간을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만약에 대상을 바꿔서 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뭐 온 겁니까? 수사기관이 어떻게 한 겁니까? 가혹행위를 한 거죠. 고문을 그렇죠. 했다라고 예, 보는 예. 거죠. 근데 물론 검찰 아니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당시에 총장이었으면 어쨌든 본인들 입만 열면 인권 친화적인 수사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윤석열이었어도 검사들이 그러면 그 상황 자체는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그렇지. 해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다 부분적으로 낱개로 설명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내가 그거를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태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 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1차 수사팀의 김태훈 고검장이 나와서 주요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분도 법조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해결하고 법으로 뭐 그 들리는 이야기 외에 그 이면의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 뭐 그리고 그 똑같은 그냥 텍스트로 그냥 활자로 보는 뭐 환부만 돌연에서의 환부는 주요 포인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검사들 참 전영기 의원 표현처럼 뻔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제가 가장 좀 황당했던 얘기가 그 녹취록 얘기였는데 무슨 시창이 형? 재창이 형. 재창이 형. 그 실장님? 실장님. 예, 재창이 형이 거기서- 실장님으로 둔갑했었죠. 네. 다들 거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재창이 형이 맞는 것 같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결정타였던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녹취록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다르다. 얘기를 해요. 그럼 기소를 왜 합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황당한 거예요. 들은 사람마다 다르면 그건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했어요. 네. 이원석 전 청장이. 진짜 웃긴 얘기죠. 그리고 검사들이 진짜 비겁한 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검사들이 그냥 한 해 두 해 검사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속기사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속기사한테 우리가 직접 들은 게 떠넘겨.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데 그럼 그게 아닌데 자기들이 확신도 못하는데 그걸 근거로 기소를 해왔던 겁니다. 1차 때는 희창이 형이었어요. 네. 2차 때 이제 실장님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 뭐 마지막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뭐 이런 내용을 곽규택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기사화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 청문회를 어떤 태도로 참여하는가? 저는 이제 여기서 그게 여실히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치 개입, 사법 파괴 예. 이런 태도로 참여하고 있죠. 예. 네. 그 검사는 아마 개인적으로 되게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아니면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누구야 남욱 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밤 12시까지 조사를 시킨 다음에 48시간 동안 구치감에 구속시켜라. 거기 계속 놔두게 해라. 이 말을 시켰던 바로 그 검사거든요. 당사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것인데 국정조사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사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 근데 이 죽음마저 곽규택 의원이 지금 이제 노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죽음마저 굉장히 정쟁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인의 뭐 예를 들면 이 선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진실이 뭔지를. 극단적 시도를 했다. 네. 시도를 건 아니에요. 고인이 된 건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시도를 한 거가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런 프레임을 거는 거잖아요. 이 무리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당사자가 이런 선택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렇죠. 예. 그 선택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한 뭐 반성인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그때 내가 너무 수사를 과했다. 그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지 뭐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 얘기는 다 빼버리고 이
이 말하자면 청문회나 이런 국정조사가 무리하다. 이거의 어떤 소재로 지금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누가 누구를 위하고 있는 거고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냐. 이 사실을 전 국민이 몰라도 되는데 예. 사실 이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뭐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거를 오로지 이제 말하자면 정쟁화하는 거 외에는 큰 뭐 의미도 없고 예.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나 그 외에 이제 공방이 오가는 얘기들, 사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그동안 뭐 수많은 유튜브나 방송에서 해왔던 이야기들이 실체적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 다른 어떤 물을 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인다라는 부분 끝으로 짚으면서 오늘 뉴스다이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초 침묵이었죠. 그때 이원석 총장이 침묵의 아이콘이었죠. 그때. 침묵의 아이콘 이원석 총장이 아이고. A4 2장을 냈어요. 입장문을. 그래서 16일 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출석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비판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을 어렵게 만든 게 누굽니까? 네, 탓이요 해야 되는 거 본인은 아니에요? 책임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낱말하듯이 합니까?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검찰 후배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법조 후배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초 아까 말씀드린 이 비겁함과 등치되는 그러니까. 침묵. 예. 그때 그러면 왜 검찰의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을 패싱하고 그 망가뜨리고 자기 전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김건희 수사도 못하게 하고 본인은 그 수사팀 일원들한테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후배들한테까지 패싱당하고 이게 정상적인 검찰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이원석 보면요 누가 예. 떠오르냐면 한덕수가 떠올라요. 비슷하다. 아 떠올라요. 네. 아니 그 한덕수 누릴 막 거 다 누리고. 잼버리 때 누릴 거 다 누리고 네. 잼버리 때 또 화장실 청소하면서 청소하고. 국민들에게 예, 정말, 불쌍한 표정 예. 짓고. 그러니까 저는 그 동안에 한덕수, 이원석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길게 많이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시대에 어목한데 네. 당시 총리,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처럼 좀 투머치 토커식으로 말을 좀 많이 했으면요. 어땠을까? 우리 국민들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 힘들었을 거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지멋대로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침묵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정권이 바뀌니까 야 이렇게 달변에다가 다변이야. 물론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예. 말이지만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줄 아네. 네. 그럼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원석 왜 그때는 가장 정의가 굽어 있을 때 가장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그 고통을 안겨주는 주체 세력으로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한덕수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계엄을 불법 계엄을 내란을 막을 가장 오른쪽에서 역할을 해야 될 한덕수가 윤석열 앞에서 침묵했고 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에서 해먹을 생각이었고 실패하면은 아 나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책임 없어요. 자기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제 와가지고는 그 법정에 가가지고 구구절절히 눈물 흘리면서 좀 꼴값 떠는 게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진짜 창피해. 화가 납니까? 진짜 국무총리 시기나 제가 했던 사람이 이원석이나 한덕수한테는 이런 꼴값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요. 꼴값 말고는 설명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순수 우리말이어서 아니 꼴값이죠. 아니 그때 당시에 국어사전에 국어사전에 권력에서는 비굴하게 네. 아무 말도 안 하면서 7초 침묵이라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낸 사람이 국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됐죠. 내란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와가지고는 책임질 시간 되니까 야 나는 이제는 입 뚫렸어. 난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야. 뭐 2장짜리를 냈다고요? 네.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천박하고 예. 너무 한심하고 진짜 너무 뻔뻔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국민이 화가 납니다 진짜 저런 거 그 보면. 7포인트인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10포인트로 바꾸면 A4 3장 정도 될 것 많이 같아요. 썼네요. 많이도 썼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할 말이 많나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국회 국조특위위원 차규근 의원님 왔다 가셨는데 내일 김성태 쌍방울 회장마저도 그동안 받았던 검찰의 회유가 어떤 건지 내일 양심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임박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다 나온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네. 증거로 쓰였니 안 쓰였니 변죽 올리지 마시고요. 그 회유하는 그 육성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박상용 평가를. 검사의 육성. 그렇죠. 정면을 직면해서 설명하지 않고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을 왜 합니까? 네. 그게 그냥 검사하면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어찌됐든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패싱하고 나한테 네. 이런 모멸감과 능멸감을 줬구나. 이러면서 지금 그런 수사를 그럼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박상용식 수사가 그럼 상례인지 통례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딴 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다. 앞으로 우리 법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원석 총장이 구구절절히 입장을 냈는데 예.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박상용 상관이잖아요. 네. 본인도 좀 인볼브가 돼 있다는 얘기 같이 들려요. 오. 이렇게 입장을 구구절절히 나도 낸다는 거는 공범이요. 지금 자기가 뭔가 이렇게 찔리는 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입장을 낼 이유가 있냐 예.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때 수원지검을 관할하던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검찰총장을 2022년 9월부터 했으니까 예. 이원석이 검찰총장이니까 그렇죠. 전체 검찰을 맞습니다. 지휘하던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지금 저지른 그렇습니다. 일에 본인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덮어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원석 임기 내에 벌어진 주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성재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마무리만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입장문 2장 한번 써보세요. 네. 할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게. 예. 할 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한동훈 방식으로 내가 유리해 보이면 입장을 내고 또 불리해 보이면 안 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원석의 론스타예요, 론스타. 이원석의 론스타다. 이원석의 론스타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은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발끈하고 입장을 안 내던 사람이 낸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회 청산했잖아요. 하나회 청산할 때 누가 반발하고 입장문 냈을까요? 하나회나 하나회 가족들이 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외에 국민들은 박수 쳤거든요. 네. 와이스 대통령 박수 쳤거든요. 네. 지금이 과거 하나회를 청산하는 국면과 저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받아쓰기 좋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인이 끊었어야 돼요. 그 본인이. 보복, 정치 예. 보복 갖고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사냥했다는 건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런 식으로 수사합니까? 야, 주범 자백을 해도 야, 당신은 종범이어야 돼. 주범은 이재명이어야 되니까 라고 네. 육성이 나왔는데 그걸 끊어내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끊어내는 게 국정조사 아닌가요? 그걸 끊어내겠다고 죄인으로 세운다? 아니요. 이미 출국금지가 돼 있어요.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 왜곡죄가 진작에 생겼으면 법 왜곡죄로도 처벌받았을 겁니다.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보복이라고 얘기한다. 네. 아 정말 네. 정말 이해가 안 이원석은 된다. 어쩜 그렇게 아까 한덕수랑도 비슷했고 지금은 보니까 또 윤석열하고 비슷하네요. 예. 윤석열도 영장 들어오면 보복이라 그러면서 저항했듯이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니까 예. 내가 치는 영장은 착한 거, 나에 대해서 치는 영장은 보복, 보복. 나쁜 거. 예. 그래서 제가 보복을 다시 한번 이행시로 제가 줬어요. 보복. 보복이 뭐냐? 눈 한번 띄워주세요. 보석같이. 복된 일. 그러니까 보석같이 복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란의 보복의 어휘를 바꿔야 되겠네. 아니,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보복이라고 지금 이원석처럼 구는 건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보석같이 복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이원석 그러니까요. 총장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예. 유불리를 가지고서 입장 내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낼 거면 다 내야죠, 입장을.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기조를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검찰과 검찰 출신들, 특히 이제 현직에 있는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 주기 위한 빌드업으로 이런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출발부터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도처에서 내가 이렇게 진술회유 압박을 받았습니다라는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내용을 해봤더니 어머 한둘이 아니네? 이 사건들 다 모아서 그동안 도대체 조작해서 기소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싹 모아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책임져야죠. 잘못됐으면 잘못 기소한 검찰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공소 취소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뭐 이거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속에서 끊임없이 프레임을 짜고 있다. 매우 맞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방어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요. 이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가 공소 취소한다 그랬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공소 게 취소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예, 할 수도 없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그거 할 수도 안 한다 없어요. 그랬잖아요. 심지어 안 한다 그랬죠. 예. 아니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게 이게 정치 검사의 전형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수사 다 정당해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감당 불가 상황으로 가니까 또 역설적으로 정치 검사들이 정치 투쟁밖에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네. 지금 정치 투쟁을 누구랑 하냐 다 죽어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손잡고 그러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 지금 종말 대상으로 제가 보수의 종말 썼을 때 1번 보수 종말이요. 검찰 보수입니다. 검찰 보수. 자 종말되고 있다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는 통용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론이 흔치 않았고 조중동의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프레임 잡아가지고 확 언론을 통해서 몰아치면 아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취재 편의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한 미디어들이 매일 24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의 정보를 빼곡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